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도 가정에 관련된 아는 만큼 보이는 건강한 가족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상사회학자인 토니 험프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의 행복은 서로의 심리를 알고 서로의 심리를 알면 99%,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1%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족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가 더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와 욕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사이에는 끈끈한 피가 흐르고, 그렇지만 친구만큼의 대화도 이해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족인데도 친구에 대해서조차 보다도 더 모르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그렇듯이 가족의 행복은 가족의 심리를 잘 아는 만큼 커진다, 이런 얘기를 임상 심리학 사회학자인 토니 험프리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려면 부모에게 기술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가족, 그 열쇠는 가족 구성원 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 책임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족을 이루고 또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토니 험프리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되겠지, 뭐 부모님이 하던 대로 남들도 다 하는데 그냥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아이를 그냥 뭐 어떻게 키우면 되겠지, 이러한 안일한 생각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각종 가족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문제는 가족들이 만들어낸다. 그래, 가정이 웃어야 사회가 웃고, 사회가 웃어야 국가가 웃고, 국가가 웃어야, 다시 말해서 국가가 행복해야 세계가 행복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준비된 사람들이 쟁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행복을 짓는, 우리는 건축가인데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가족의 건강한 가족 심리, 그 이 임상사회학자인 토니 험프리스가 말하는 그 내용 중에 오늘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족이란 아이들이 자라는 중요한 토양이고 터전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신들도 성숙해지는 공간이다. 제가 오래전에 부모 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그 수업을 전교생이 들었어요. 이제 교양 과목으로 전교생이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전공 학생들은 당연히 듣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모 되기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부모가 된다면 저는 아이 못 놓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부모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채로 결혼을 해서 부모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토니 험프리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가족이란 아이들이 자라는 중요한 터전일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성숙해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제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에는 그 부모의 성장의 6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하고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은 나이 60이 돼도
아직 어른이 아니야. 부모가 돼 봐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부모도 성장해야 된다는 소리고 또 성장이 된다는 거죠. 자, 가족을 형성한다는 건 그만큼 힘든 일인데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는 거죠. 자,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 그 임상사회학자인 토니 험프리스가 얘기한 한 그 파트를 얘기하면 우선 가족은 우리 가족들이 특히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적절한 대우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족이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킨다. 그게 이제 우리 부모가 할 일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부부 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서로 애정어린 지지를 보내는 관계를 맺는다. 세 번째는 특히 요즘에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이혼하고 이런 가정이 이제 또 가정이 붕괴되고 이런 가정 때문에. 그래서 한부모 가정은 자녀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 있게 발달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즉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부모는 공부하고 습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애 발달 단계는요. 이렇게 태아기, 신생아, 뭐 영아기라고도 하고 영아기, 그다음에 유년기, 그러니까 유아기죠.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생애 발달 특성이 다 달라요. 심리 특성이. 그런데다가 그 심리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생물학적으로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르는 그 심리적인 특성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애 발달 단계별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이가 아동기에서 이제 청소년기, 그러니까 유아에서 아동이 되고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기가 되는데 부모가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가족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늘 부부가 함께, 예, 제 책에도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함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부부가,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가고 엄마는 저렇게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중간에서 혼돈이 올 뿐만이 아니라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육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없는 사랑. 네,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바쁘셔갖고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과 서로 존중하는 가족 관계를 형성한다. 네. 그 다음, 부부와 가족의 문제를 절대로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항상 논의하고 그 문제를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개개인의 자아 실현.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자아 실현. 사회심리학자인 모슬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누구나 다 자아 실현을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가족 개개인의 자아 실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가족 개개인의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무엇인지 채워주도록 노력한다. 네, 제 구독자님 중에서 그분이
유채화 씨인가? 저한테 인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댓글을 보내셨는데 저는 제가 그래서 그분 거를 따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할머니로서 손녀인가 손자를 중학교 2 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기도로 키우기는 하는데 제가 너무 몰라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을 길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언젠가는 그걸 준비해서 지금 이거를 댓글로 답변하기엔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처럼 중학교 2 학년인데 지금 사춘기잖아요. 제일 힘들 때가 중학교 2 학년생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들이니까 더 힘들겠죠? 음. 아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손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게 개입 안 하고 그냥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제 그분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인제 댓글로 주신 내용을 제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고런 내용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그러니까 조선 가정이죠. 할머니가 양육하는 그런 손자 손녀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그래서 가족 개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아이들의 심리 발달도 이해를 못 하시고 생애 발달의 어떤 특성도 이해를 못 하시고 어떻게 양육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그냥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놔둔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유롭게 놔두는 거고 좀 이거를 제대로 말한다면 방임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계속 신앙이 깊으신 분 같아요. 기도로 키운다. 근데 그것도 맞는 답인데 기도로 키우는 것도 맞고 그러나 공부해 가면서 그 생애 발달에 따르는 심리 특성과 요구 그러니까 욕구에 대해서 공부해 가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왜 할머니가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뭐 깊게 말씀을 안 하셔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과 안전한 애착 관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할머니가 키우기 때문에. 할머니한테는 생길 수가 있어요. 좋은 애착 관계 할머니가 잘 키우시면. 그런데 인제 이 아이가 언젠가는 부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한테 갔을 때는 혼란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키워서 잘 크는 아이도 있지만 계속 할머니한테 크면 괜찮은데 또 얘들이 언젠가는 부모한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또 심도 있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인제 가족 간의 신뢰 속에 가족 간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죠. 신뢰가 믿음이 없는데 말을 듣겠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예. 그러니까 가족 간의 신뢰 속에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우리가 꼭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되고 또 아이들하고는 정말 정직하게 말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 이렇게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근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그다음에 열등감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정과 지지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경 속의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수업하듯이 길게 아주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서 저도 좀 아쉬운데요. 한 5 분만 찍어야겠다 하는데 하다 보면 20 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양이었습니다.